안녕하세요. 박지현 강사입니다. 아니,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그, 아이고, 내년에는 제가 저보다 찬우가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제 신비주의 강사로 갈까 봐요. 예, 저는 박지현 강사고요. 어, 저는 대치동에서 그것도 이제 수학 과목을 그것도 학교별 수업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제 50명 마감하는 이제 그런 강사입니다. 조금 자랑해도 되죠? 어, 근데 제가 자랑에 이게 힘이 잘 안 실린다라고 들리실 거예요. 이런 자랑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입을 맞춘 게 아닌데 원장님이랑 찬우가 한 얘기에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누면서 저를 처음 보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 제 소개 겸 저희 학생이랑 겪었던 일들을 좀 하려는데요. 제가 알기로 수학 과목을 한 학교를 1, 2, 3학년을 다 가르치는 강사는 단대부고 말고 다른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이랑 우리 찬우 같은 경우도 1학년 중간에 저한테 와서 3학년까지 보통 2년 정도 이상의 인연을 맺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여기가 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기 때문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어머님이랑 상담하려고 전화하면 지금은 뭐 하나만 하더라도 되게 정보가 소중하잖아요. 3학년 때 지금 여기 계셨던 어머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아무 신경도 안 쓰니까 구워 삶든 어떻게 하든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간 다음에 불러도 어디에 불러도 오시지도 않아요. 그러니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걸 바꾸게 하는데 적어도 제가 믿기로 제가 단대부고 하기를 잘했다라고 느끼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시간에 따라서 정말 자기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학교 거기가 이제 단대부고입니다. 제가 실은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 학원에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해 SNT로 옮기게 됐는데요. 옮겨오면서 이제 저희 반에서 자랑할 만한 친구가 또 이렇게 자필로 손 필기로 자기 이제 후기를 써줬는데 제가 잠깐 읽어도 될까요? 빨리 읽겠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수학만큼은 유독 어려워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단순히 문제풀이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 주시면서 수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수학 3등급을 받고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께 울며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조금 더 다듬으면 선생님만 믿고 따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짝 환상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그 말을 믿고 선생님과 함께 겨울방학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2학년 1학기에는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은 가장 힘들고 흔들리던 시기에 끝까지 믿어주고 이끌어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꼭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학원을 옮기니까 마지막에 어디든 따라가겠네 이렇게 이제 같이 코멘트를 달아줬는데요. 이 선생님 같은 강사라는 표현을 제가 초창기 강사를 하는데 이제 선배 강사가 아유 지현 쌤은 강사가 아닌 것 같아. 강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했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수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강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나 성정이 강사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상처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처럼 생태계 교란종 하나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찬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찬우 같은 학생들은 이제 문과 1등인데 제가 찬우 이후로 찬우 덕분인지 2학년 문과 1등 학생들이 항상 저희 반 안에 있어요. 그게 마음이 뭐냐면 자기는 수학에 아주 자신 있거나 아주 뛰어난 학생은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고 싶은 학생, 그 학생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이제 단대부고입니다. 근데 수학이 학교별 반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학교별 반이 정말 수학이 이제 유리한가요? 이거를 단대부고가 아닌 관점에서 정말 학교별 반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아직 단대부고 배정 받지도 않았는데 김칫국을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는 그런 수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프리 단대부고 반 어떻게 준비하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수학 과목이 학교별 반을 제가 한 게 난 타이밍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그러니까 저는 11년 차 대치동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연합반을 지도한 때부터 지금까지 오기에 정말 열심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어떤 한 학교가 시험지를 툭 가면은 거기는 레퍼런스가 이제 딱딱 찍혀요. 근데 제가 이제 11년 전에 2015년도에 유입됐을 때에는 딱 저 3대장이었습니다. 예, 블랙라벨 1등급 일품. 딱 요 정도 시중 문제집을 잘 하고 모의고사 풀고 프린트 풀고 교과서 하고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제가 이제 포스트 수능 뭐 내지는 후기 수능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다른 통과나 이런 과목들은 계속 어떤 과목들이 드나들이 하지만 수학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킬러 문제가 탄생했던 건 2019년 킬러 문제를 없애라 했지만 얼굴은 이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변별력을 갖춘 수학이 계속해서 세련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이거 그냥 대충 짠 거 아니고요. 오른쪽일수록 좋은 내신의 이제 좋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럼 제 교재도 10년을 따르면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야 우리 학교는 도대체 어떤 문제집에서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타고난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 중에서도 문제 중독된 학생이 있어요. 딱 풀어버립니다. 저는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시대가 바뀌거나 트렌드라는 거 인정해야 되니까 중3에서 이른바 이제 탑티어, 탑반 학생들로 있으면 정말 많이 풀어요. 그래서 제 반 학생은 정말 이거 안 풀어봤겠지 했는데 레퍼런스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능한 건 공수 1만 됩니다. 공수 2로 넘어가고 이제 미적으로 넘어가고 미적 2로 넘어가면 과목이 깊어져요. 그래서 지금 시중 문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1994년 이래 지금 30살이 된 수능이라는 기관이 모의고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방대한 30년치 누적 모의고사가 역시 레퍼런스입니다. 거기에 각 학교별로 새로 출제된 지금 이제 1학년들이 새 교과서를 쓰는데 서로 다른 8종 교과서들을 쓰고 있고 아까 영어 선생님이랑 다 얘기하셨던 거는 다른 과목들은 좀 교과서가 쉽게 쓰여졌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대부고는 왜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런 질문을 대답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5등급제로 바뀐 싸움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살얼음의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별을 갖춰주고 나머지는 다 실수 싸움인 과목이 너무 많아요. 이 수학도 10%이기 때문에 단대부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남권 학교가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를 만약에 육각형 구조로 짠다라면 제가 대충 짠 건 아니고요. 위에 세 개가 바로 남성성이 굉장히 짙고 휘문, 중동, 중산, 경기, 단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수학 시험을 어렵게 낼 때 그 요소들을 제가 갖춰봤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첫 번째, 계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일반 전국 단위보다 기본적으로 대치동이 어려운데 특히 어려운 학교는 휘문고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휘문고는. 저는 휘문고 학생들이 들고 오면 좀 도망가는 편이에요. 아니 진짜 식은땀이 줄줄줄 나.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이 1 넣고 2 넣고 3 넣어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막 80K 이런 걸 집어넣어 인수분해 되는데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도망가요. 진짜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상이 뛰어난 학교. 저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중동고. 두 번째 여기는 여학교가 아니에요. 진선여고. 세 번째 여기 중산고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있지 않은 신형의 문제들을 그 30년 동안 레퍼런스를 전혀 참조하지 않은 전혀 신형의 문제들을 낼 수 있는 능력인 학교. 거기가 요새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타입의 학교들은 잘 보면은 문항수도 적어요. 단데 항상 진선여고 20문제가 안 됩니다. 중동고 항상 20문제예요. 100점 진짜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신형의 문제를 내는 학교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근데 단대부고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런 발상형의 문제를 안 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대부고도 이런 아주 특이한 아주 신형의 문제들을 덜어내지만 주로는 이제 말씀드린 그 프린트를 기반해서 대체로 이 프린트를 엮은 데에서 출제하는 학교로 대표적인 학교가 단대부고입니다. 옆에 제가 이제 경기고, 개포고, 영동고 이렇게 같이 묶어놨는데요. 그 외에 그 외에 이제 여학생을 기반한 정말로 여학생을 지도하는 수학 선생님들은 좀 따뜻한 성적을 갖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마사지를 좀 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를 변형한다 할지라도 풀 수 있음직하게 내는 게 여학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학교에서 이제 승부를 거는 쪽은 보통 센 B가 기초 문제라고 했을 때 그보다 살짝 꼬아서 타임 어택이 걸리게끔. 서술형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으니까 케바케입니다. 거기에 이제 꼼꼼함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꼼꼼함은
이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보거나 더하라고 했는데 빼거나 이 이제 어떤 꼼꼼함을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잘못 읽는 학생은 꼼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난독증이야, 난독증. 그건 이제 다른 관점으로 고쳐야 되고요. 제가 1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의 꼼꼼함은 뭐냐면은 여학교는 보통 보기 선지를 아주 교묘하게 짜요. 문제를 90%까지 이해하면은 아, 이 보기가 여기 있네. 이걸 참기 어렵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데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짚어낼 수 있는 그 세밀한 꼼꼼함을 물어보는 게 요 양쪽에 있는 게 여성성 기반의 학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단대부고는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 프린트 변형 문제로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한 고민과 어떤 질문을 가지고 아니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학교 선택 때문에도 어머님이 이렇게 관심 있게 오셨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나 수학 스타일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6개 육각 구조 중에 도대체 어디에 장점이 있고 어디를 잘하는지 그거 한번 시험 보러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기대하실 때 또 우리 남아들을 생각할 때 떵떵거리겠죠. 엄마 그간에 몰랐지만 내가 육각형이 꽉 찬 남자라는 걸 보여주겠어. 이렇게 떵떵거리고 오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긴 한데요.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진단해서 원점수는 원점수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이 문항들 안에 각자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 계산, 이제 변형 문제를 대응하는 거. 변형 문제는 그러니까 아마도 아주 유명한 모의고사 정도는 풀어봤겠다 가정하고 거기서 변형한 문제입니다. 꼼꼼함, 서술형, 기초 아닌 기본까지가 점수로 따로따로 환산돼서 육각구조로 점수를 제시하는 형태로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보내주세요. 광고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단대부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변형 문제, 프린트 얘기가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그 여타 학교랑 전혀 다른 정말 압권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치러진 바로 직전에 중간고사까지 3번의 시험을 갖고 왔는데요. 보통 타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주고 부교재를 나눠주고 3문제, 4문제, 5문제까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대부고 시험 보시면 첫 중간고사 8문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 22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인데 11문제가 학교 프린트.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적은데 이건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의 출제 비중이 대치동에서 그 어느 학교랑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정말 압권의 이제 반영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어렵게 하는 건 요 단답형입니다. 우리 찬우가 와서 얘기한 그때 성적이랑 좀 다른데요. 찬우 때는 프린트를 주고 프린트에서 아주 어렵게 변형하는 식으로 킬러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제 환상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이제 걸러 들어주세요.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 받으면 6번의 단대부고 기술을 봤는데 이 프린트 변형 문제는 진짜 잘 풀게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는 프린트 변형 문제로 이거를 가늠을 하면 안 되겠네 해서 한 2년 전부터 단답형 문제는 창작하는 방식으로 창작 문제 4개를 딱 고난도 문제로 내므로서 변별을 걸었습니다. 그럼 프린트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5등급제로 바뀐 올해 첫 해의 가장 큰 피드백은 뭐냐면 여학교는 예상대로 수학도 쉽게 냈습니다. 숙명여고 이번에 뭐 2문제 정도 출제 오류가 있어 더 큰 이슈가 됐는데 다 맞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나옵니다. 하나 실수하면 1등급이 안 나요. 은광, 경기 다 그런 타입이에요. 중대부고, 풍문 다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남성성인 학교는 자부심을 좀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79점, 75점, 83점은 어디다 갖다 놔도 되냐면 9등급제에서 2, 3등급 점수인데 지금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단대부고 1등급 커트라인. 단대부고 10%에 들어가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각각 79점, 75점, 83점만 넘기면 1등급 받았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제일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가 다 4점 정도씩, 4점에서 5점인데 이거 다 틀려도 어떻게 되죠? 1등급 점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1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학교 프린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의 시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뭐 아주 이제 30대 초반에 아주 이제 실력 있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 이제 뭔가 이제 몸에 부침이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시험 직전에 못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이미 다 배부를 했는데 그걸 다 못 풀어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과목과 그거에 상관없이 코드가 뭐냐면 공정성이잖아요. 반대보고 정말 공정한 편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뒷반에서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프린트의 뒤에 있는 문제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프린트 레퍼런스를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전 좌절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엄청 시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굴하지 않고 준비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 해만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게 이 첫 중간고사만 해도 레퍼런스 중에 교과서를 7문제를 낸 학교가 정말 없거든요. 제가 쉽기 때문에 교과서로 쓴 게 아니에요. 진짜 교과서 문제를 내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교과서 문항에서 11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수학 시험을 내는 학교는 대치동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출제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은 교과서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계속 출제하는 게 1, 2학년에 같이 다 좀 종잡혔습니다. 2학년은 마지막 9등급제. 지금 교과서 7년째 쓰고 있습니다. 찬우도 썼던 교과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안에 하향 평준화된 문제들을 다 덜어내고 나면 학교 선생님이 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요거 나올 거야라고 예상했던 게 다 시험에 나왔어요. 예상했던 건데 이게 객관식 14번이면 객관식 킬러 문제 번호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과서 지문에서 2학년 때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1학기 기말고사 때 2학년이 그랬는데 방금 그런 이슈 문제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넘어가 버렸네요.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1학년도 이렇게 교과서 가지고 킬러 문제를 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도 요 앞단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게 맨 마지막 번호들이 이제 객관식 마지막 번호들인데 교과서를 객관식 킬러 문제로 낸 게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교보다 교과서 문제에 진심인 학교가 단대부고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또 제 자랑을 하자라면은 교과서가 제 자랑 많이 하네요. 교과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출제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마리아 선생님 얘기도 듣고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좀 쉬워져서 부교재를 쓴다. 그거랑 약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쉬운 예제 문제들 말고 연습 문제 말고 생각해보기라고 요즘 이제 어떤 현대화된 추세에 따라서 그 이제 세특에 쓸만한 소재 내지는 깊이 탐구해보는 소재들이 각 단원별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를 꼼꼼히 보는데 이 단원에 이 원의 직선들 중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직선이 굉장히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걸 아주 깊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전 교과서에 바뀐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문제를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저는 이거에 철두철미하게 교과서 문제 중 이게 너무 탁월하게 좋은데 이거 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직접 이걸 발문을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보 시간에 학생들한테 야, 교과서 문제는 여기 수직인 직선에서 이렇게 풀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나 다를까 시험 중에 나왔습니다. 큰 건 아니죠. 왜냐하면 8번 정도 제가 별표 2개 달았는데 한 난이도 중턱의 문제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변별력을 가르는 건 아니에요. 타임 어택을 생각할 때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 교과서 그 레퍼런스 문제네. 나 이거 교과서 풀어본 거 알아라고 하면 보통 기니디 지니선지 중에 디귿이 제일 어려운데 디귿을 쉽게 풀어내는데 아주 교과서가 혁혁한 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학교를 많이 아무래도 집중하고 도움을 주기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잘 말을 못하는데 저희 학생들의 말을 좀 빌려왔어요. 저는 이제 기대하기로는 문제 어때 이렇게 하면 우리 찬우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표현이 날카롭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뭐 제가 뭐 논리를 뭐 어떻게 잘 설명해줘서 수학을 잘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남아들은 그렇게 반응 안 하죠. 맛있어요. 문제 풀고서 반응이 다 맛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맛집 완벽하다에 갓을 붙이면 갑벽하다래요.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다른 학교도 프린트 대응 많은데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프린트 대응을 그렇게 잘한다는지 한번 제가 그 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기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단대부고가 내년에 하면 이제 6년 차가 되는데요. 제가 1, 2년 차에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프린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향 평준화는 교과서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리고 교과서가 너무 진도가 빨리 끝나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시 위주의 공부도 하고 정시 경계를 기르는 겸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풀리자 하면서 프린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통 얘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수업을 다 진행하고 보통 시험 보기 4주 전 급하면
그래서 제가 뒤에다 써놨는데 2주 전에도 나와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선생님들이 싹 나눠주면 학생들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차가 되면서 찬우는 2기였고요. 그 다음 기수 학생들이 이제 전교권 학생들도 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각자 개개성들이 있지만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잘하는 학생은 학교 수업도 정말 치열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학교에서 프린트 다루는 거를 필기를 보게 됐어요. 전교권 학생이. 그리고 방과후 수업의 프린트들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큰 잘못하면 신앙인이라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와이프 심기를 건드렸을 때.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제 수학 강사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교류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떤 탁월한 결과를 낼 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게 2학년 전교권 학생이 이 수업 필기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행정 업무가 많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 번 수업을 하면 4시간 정규반 수업인데 저녁에 클리닉을 보통 제 마지막 학생이 12시 반에 가니까 7시간을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받고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 5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여기는 이 프린트 문제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입니다. 그 킬러 문제들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한두 개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려서 정교하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대치동 강사들보다 더 잘 푼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입장에서 아주 신이 날 만한 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다른 풀이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푼 풀이를 아주 정교하게 한번, 그림이 없는 풀이를 한번,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걸 제가 이때 3년 차일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프린트를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분석하고 풀어주자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이제 공수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친구들의 이제 프린트들을 받았어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눈뜸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수학을 출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포인트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프린트가 지금 이제 이게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를 출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서 재가공해서 낸 한 샘플이에요. 보시면 1학년 프린트인데 최근 모의고사 나온 전부 다 킬러 30번, 29번 마지막 문제들로 도배가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를 대응하기 위해 저는 이제 어떤 과정을 갖추냐면 첫 번째 초벌구이다라고 생각하면 맨 왼쪽이 프린트 원본 문제입니다. 이 프린트 원본 문제에 표로 돼 있는 거는 보통 어려운 고난도 문제인데 과정을 한번 네가 따라하고 빈칸 채우라 이런 타입의 문제고요. 시험에 낼 때는 절대 빈칸으로 내지 않습니다. 여기 발문이 바로 잡히는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변형 문제를 내요. 족보닷컴, 수학비서, 환다 이런 유력한 기관들이 어디든 가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찍어내듯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공유가 되시죠. 저희 학생들이 한 말인데 맛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은 뭔가 어떤 중요한 변화나 이 원본 한번 풀어보면은 그 나머지 변형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벼운 문제들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이제 샅샅이 준비를 해놓고요. 당연히 이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대치동을 비롯한 전국단 유력한 학교들에서 저 문제를 가지고 변형물을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화된 어떤 DB들을 다 통틀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저기 있는 변형 문제 구하는 거 지금 제가 한 10대 개를 지금 쌓아놨는데 저 한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 구하는 건 15개 구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맛있진 않아요. 단대부고 시험 내에서 변별력을 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많이 맞췄다 자랑 좀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저랑 이제 함께 해온 친구들이 단대부 1기 학생이 2020년도에 저한테 함께해서 이제 저랑 한 6년, 7년 호흡을 맞춰서 저희 수석 조교가 문제를 이제 만들어요. 제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프린트가 나왔는데 그 프린트를 준비할 시간이 2주밖에 없으면 내가 어떤 문제는 만들지만 어떤 문제는 못 만들겠다. 물리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석 조교 학생들을 나올 법한 변형 문제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제가 만든 걸 직접 보기도 했고 본인이 풀었고
조교를 한 2년, 3년째 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교 친구들이 문제를 이제 풀어다 맞추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놀라지 않으시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밑에 있는 이 단대부 킬러 문제는 학교에서 3명, 4명 맞춘 문제입니다. 3명, 4명 맞춘 문제예요. EBS 수능 특강이라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요. 원본을 갖고 있고 그걸 이제 저희 조교 학생들이 만든 거는 제 몫이 아니니까 제 학생들, 조교 학생들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어떤 프린트 변형의 기조들을 그대로 킬러 문제까지 맞춰낸 그런 일들이 저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상 가능한 변형 문제들은 제가 일단은 조교들을 동원해서도 먼저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원장님 카톡이네요. 제가 이제 학원이 이제 대형 학원으로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 처음에 부탁한 게 선생님 만든 뭐 문제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한테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아니 전 변형 문제를 왜 보내달라 하시지 이제 의도를 몰랐어요. 원장님이 그 뭘 해주셨냐면은 프린트가 나오자마자 프린트랑 제가 만든 문제 세트를 보내드렸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R&D를 총 동원해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 대학원에 있는 친구들 두셋을 붙여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직보 때 주는 시험지가 가장 좋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이제 선물로 다 드렸습니다. 헌신 모의고사라는 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드렸고요. 단대부고 색깔을 기억하게끔 그 단대부고 시험 내에 원 출전인 프린트 문제가 원본이 앞에 6개가 있습니다. 아마 나가시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본을 풀어보시고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못 풀어봤었던 문제들이 한 6세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의 세트를 잡았는데 제가 보통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한 3세트 정도의 시험지를 한 2번, 3번에 걸쳐서 직보 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원장님 덕분에 한 세트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S&T R&D까지 이제 종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디에 총대를 맬까요? 완전히 기척을 지워버립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해줄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오히려 철저하게 숨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숨어버리고 철저하게 저희 학생들 점수를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러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 2, 3학년을 단대부 선생님들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생님인데 제가 그 선생님들이 냈던 문제의 어떤 수학사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낼 거고 여기에 힘이 실렸다 안 실렸다를 알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프린트 원본이고요. 어떤 도형 문제의 출전을 갖고 있어요. 이 도형 문제를 만약에 변형 문제를 내겠다. 물어보는 게 길이니까 넓이로 바꿀 수도 있고 각도를 뒤집을 수도 있고 그림을 지울 수도 있고 변형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열심히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보거나 수업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학원에 와서 반드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들으면 촉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건 수학 잘하는 선생님이 자신 있는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내겠다라고 거의 얘기를 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학교 프린트에 이제 학생이 필기한 거 보니까 여기에 선분을 하나 그는 방식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분을 제시하면 안 닮아 보이지만 닮은 도형이 숨겨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학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껴뒀습니다. 철저하게 기척을 죽이고 저는 이제 남아들이기 때문에 일찍 뭔가 자료를 공개하면 잊어버려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료, 정말 소중한 자료 맨 마지막 전날 직보 때 꺼내서 학생들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든 문제고요. 여기 학교에서 제시했듯이 제가 여기다 살며시 선을 그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저는 학생들 문제를 맞추면 되니까 이 1, 2단계로 문제를 나눠냈고 1단계가 사실 힌트예요. 얘를 풀 수 있는.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힌트를 얻고 2번 본 문제를 풀어라고 저는 단계별로 가르쳐주고 직보 때 풀어준 거예요. 다음날 시험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상되듯이 선을 그어서 이 변형한 스타일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 깊게 안 본 학생은 그 자리에서 풀었어야 돼요. 저희 반 학생은 어제 푼 문제가 나온 거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 훨씬 더 무난하고 쉽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비단 이 프린트 하나에 대해서 프린트 분석을 해주고 기간 전국 단위 기출 변형들을 한번 세트별로 주고 쉬운 변형이죠.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를 연구합니다. 수석 조교가 변형합니다. S&T R&D에서 좋은 변형 문제를 양질로 제공받아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기척을 죽이고 제일 있음직한 변형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라는 대응 하나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있는 노력이 이제 이 정도고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공들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집고 때는 책으로 이제 집대성해서 줍니다. 그래서 책을 열어보면은 그냥 이제 프린트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풀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풀라고 한 부분은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야 돼라고 한번 짚어주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이제 숏컷을 알려줍니다.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보 교재 자체도 책자로 나와서 학생들이 프린트를 잘 대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 보통 제가 2월에 학교 발표가 나고 진행했는데 이 S&T에서의 비전은 뭐냐면 이미 단대부고에 갈 친구들 그리고 여기 오셨다라는 거 아마 보내실 마음이 굉장히 있으실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프리 단대부고 클래스라고 해서 1월부터 진행하는 단대부고반을 제가 올해 처음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3월마다 받을 때 아쉬움이나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미 3월에 제가 학생들을 받을 때 이미 유력한 학원들을 거치기도 하고 다양한 학원들을 거쳐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제각각의 서로 다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의 시간을 거쳐 중간고사를 치를 때 사실 내한테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학생들이랑 좀만 부대낄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아쉬움들을 좀 극복하고자 1월부터 진행되는 이제 단대부고 클래스이고요. 이 시간 안에서는 첫 번째는 당연히 뭐 프린트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시간의 역순으로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는 모의고사를 푸는 게 이제 주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단대부고 10개년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학교가 먼저냐 선생님이 먼저냐라고 하면 학교가 먼저입니다. 이 단대부고는 제가 11년 전에 유입됐을 때부터 프린트 변형이었고 11년이 지난 지금도 프린트 변형인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프린트가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11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주된 거죠. 그렇지만 그 당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는 선생님의 전공, 조합론이냐 이 선생님의 전공이 기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반드시 다릅니다. 그 선생님들이 2년을 주기로 1학년 2년하고 3학년을 3학년 2년하고 2학년을 이렇게 이제 주기별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개년치를 당연히 뭐 2016년도 이렇게 나왔어 이게 아니라 단원별로 문제집처럼 구성하고 그 학교 기출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원전과 변형 문제를 주고 심지어는 남학교에서는 항상 한 해 한 번은 오류 이슈가 걸리는데 오류 이슈가 걸리는 문제들도 그대로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1등급에 이르는 탑 티어의 학생들은 이 오류나 어떤 시험에 있는 우발적인 상황까지도 이해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사람이 변형한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까지 굉장히 정직하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0개년 기출을 통해 분석하는 수업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개년 강남 기출 마스터 당연히 한 5년치의 강남권 기출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형의 작문법을 확실히 익히는 그런 수업을 1월에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성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중고등학생 때 아주 평범한 모범생의 라인을 지났기 때문에 언제나 목표를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호응했던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이뤘던 일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 게 1학기 끝날 때 단대부고 9등급제에서는 2등급까지가 11%입니다. 그래서 단대부고에서 2등급이면 수학 잘한 학생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중에 단대부고 2등급 이내 학생들이 20명입니다. 38명이 1, 2등급인데 20명이 저희 반 안에 있어요.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어떻게 해야 놀라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적 향상의 전당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3학년인 친구 한 명이 4번 시험을 보면서 차례차례 4, 3, 2, 1 이렇게 받은 친구도 있고요. 지금 2학년 학생 중에 1학년 때 4등급인데 첫 중간고사 2학년 첫 중간고사를 4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게시물이나 이런 데다가 4등급이 4등으로 이런 아주 자극적인 어떤 홍보 문구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런 친구가 2학년에 있고요. 아까 전에 자필로 제 후기를 써줬던 친구가 또 2학년에 있습니다. 매년 수학 전체 1, 2등 하는 친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2년 전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저희 뭐 보통
수학을 1등하면 전교 1등 경우가 많죠. 작년에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지도한 학생이 미적분 1등이었고 역시 전교 1등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친구는 1학기 때 마지막 시험이 단대부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60점대 맞았습니다. 근데 요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95점으로 올랐고 2등 했어요. 1등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겸손한 친구가 잘 100점 맞은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알아가지고 제가 PPT를 얼른 고쳤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저는 정직하게 제 반 학생들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치동의 일반적인 학원과는 다른 학생들 자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좋아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3학년 하면서 50명 수업을 놓고 할 때는 그 50명 중에 9등급제에서 1, 2등급을 경험한 친구가 거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 반이 없다라는 장점을 제가 이제 이용한 것도 있겠지만 탑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학생들을 자부심을 움직이게 하는 이 탑반 문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를 있는 친구들도 제가 하나의 조언과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유독 제 1학년 개강하는 수업에 학원을 2개 듣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3월에 엄청 많았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대찬, 깁생, 시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3에 수학에 돈 많이 들이셨죠? 많이 안 들이셨어요? 그래서 엄청 에너지도 공도 많이 들였는데 제가 봐오기로 절대로 수학 과목은 특히 이제 학기가 진행됐을 때 2개 이상 들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자료만 찾겠다. 프린트 변형 문제만 찾겠다. 한 번도 수업을 안 들어도 2달치 수강료를 다 내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단 학원 강사지만 이게 학생과 어떤 강사의 어떤 케미라는 부분도 있고요. 학생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2개 학원에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2개의 수업을 한꺼번에 수용한다? 하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개의 수업을 같이 수강했던 학생이에요. 제가 아까 자필로 썼던 친구랑도 그 친구가 울었을 때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변태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단대보고서 눈물 보이는 애들이 성적 개선이 다음에 반드시 있어요. 그건 제가 정말 그 단대부고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사실 2020년도 첫 해에 숙명여고반이랑 단대부고반을 했어요. 첫 진수는 숙명여고가 굉장히 묻어나게 여학생들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다소곳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학년이 되니까 뭐 알잖아요. 대치동에서의 어떤 유력한 수학학원에서의 탑반은 갑자기 남성 비율 중에 남성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여학생들이 올인하지 않아요. 근데 제 단대부고 학생들 중에 우리 찬우도 지금 아까 전에 당당했지만 찬우 사실 좀 울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거기서 좀 눈물 지은 학생들은 그 다음에 개선점을 두면 정말 열심히 하면서 개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학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같이 정말 중간 그 기말고사 결과하고 제가 시험지 갖고 와서 분석하라고 하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주 4회 단 한 번도 정규반 숙제 빼먹지도 않고 2개 학원을 성실하게 다녔는데 60점이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제가 도움도 많이 좀 줬으니까 이제 개인적인 비화를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중 문제집 있죠? 다 풀어버렸어요. 시중 문제집 다 풀어버렸어요. 다 풀었어요. 오늘도 제 지금 카톡 열기가 무서운데 평소에 질문을 끝도 없이 해요. 카톡으로. 문제 중독자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왜 그러면 시험 결과가 이렇게 이제 안 좋았냐? 시험이라는 거는 역량의 싸움이 아니라 아주 기술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변형의 포인트 막 이런 거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 학생의 단점은 문제를 너무 많이 푸니까 본인이 문제를 읽을 때 이미 풀어온 문제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3분의 1을 읽었는데 본인이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실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이랑 같이 이제 조곤조곤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딜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제 학원 고르라고 얘기하지 않는 편이에요. 자존심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골라라. 절대로 2개는 같이 못 간다. 그래서 저한테 앉혀놨습니다.
앉혀놔서 다른 거 공부시킨 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거꾸로 문제를 덜 풀렸어요. TOT, 옛날 형식의 요즘 트렌드가 아닌 문제집들은 참아라, 하지 말아라. 엔제 풀지 말아라. 딱 정확하게 내신이랑 관계없는 거 풀지 않게 하고요. 본인이 한번 풀어봤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억지로 문제도 쓰고 풀이도 쓰게 했어요. 그렇게 고루한 방법을. 문제를 쓰고 풀이를 다 쓰게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이제 수업의 어떤 한 템포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탑반을 수강하거나 지금 단대부고도 아닌데 뭐 단대부고 반에 들어가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입반 테스트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프리 단대 최상위 반이고요. 다른 아마 정규반을 들어도 주 1회니까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에서 도전하는 거는 앞에 단대부고 반에서 하겠다라는 건 당연히 하고요. 그 외에 1등급 학생 내지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갖추면 좋게는 가장 중요한 거. 그 저는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막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유력한 이병훈 소장님 유튜브에 나가지고 제가 2개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연구 노트 쓰기 방금 그 친구 시켰던 그 연구 노트는 뭐냐면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를 그냥 쓰고 풀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왼쪽 문제는 보통 이 대수나 수투, 미적 이런 문제들이 깊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EBS 계열의 프린트였고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긴 호흡을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단대부고 프린트에 처음 나왔을 때 단대부고 선생님이 50분 동안 이거 한 문제를 풀었어요. 50분 동안 이거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앉아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제 강사의 경력을 두고 저도 문제 푸는 걸 좋아해서 일을 했으니까 열심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숄컷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건 뭐 제가 얘기를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전에 제 스스로 이런 풀이를 알아냈을 때 너무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희열감은 수학감이 좋고 잘하는 학생들한테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야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지. 호흡이 깊고 좋은 문제들을 네 나름의 템포대로 써봐 라고 해서 제 반 학생들은 항상 끝나고 나면은 오답 노트가 아니라 연구 노트를 써야 돼요. 1, 2, 3학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문제도 다 쓰신 거 보이죠? 문제도 다 쓰고 본인이 이거에 대한 숄컷으로 푼 것까지 한번 써보고 정리하기. 그래서 학생 본인이 양적으로 덤비는 거는 이상하게 요즘의 트렌드 안에서 탑반 내지는 부심으로 먹고 사는 우리 남아들이 제가 이만큼 푸는데 내가 이만큼 안 풀면 안 되겠지 하면서 양적으로는 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이감을 갖는 거는 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안에서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좀 구태연해 보이지만 써보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연구 노트를 검사받고 제가 직접 검사합니다. 갈 때 이렇게 검사하고 가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변형 문제라는 포인트를 잡아놨으니까 요즘에 휘문고도 그리고 중산고도 희한하게 이게 너무 레퍼런스가 많아졌으니까 수행평가를 변형 문제를 내라는 학교가 올해 유독 많아졌어요. 수행평가 수행지옥 들어보셨죠? 5등급제 바뀌면 수행지옥 들어보셨죠? 수학의 휘문고, 중산고가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수행평가를 대응해 라고 수행평가를 줬어요. 그럼 단대부고는 어땠냐? 수행평가는 아니고 세특의 발표 기회를 줍니다. 본인이 프린트 공부하면서 프린트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변형 문제를 만든 게 있으면 그걸 제시하면 내가 세특에 써주겠다. 근데 그거 보통 기말고사 끝나고 세특을 쓰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만들게도 시켜요. 다 따르진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래서 저희 그 반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만들게 시키려고 어머님들이 다 핸드폰 걷는 건 좋아하니까 핸드폰 다 걷었잖아요. 근데 저희 반 애들한테 문제 풀기를 시키려면은 태블릿이든 뭐 챗GPT나 제미니를 쓸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허락도 안 받고 태블릿을 한 40개를 질렀습니다. 학생들 문제를 만들게 시키려고. 그래서 첫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40명이 다 제 수업 끝나고 이제 위층에서 클리닉 하는데 거기서 열심히 변형 문제를 만들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그림을 그리고 40명한테 그 태블릿을 줬어요. 제가 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블릿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꼭 귀담아 듣고 그걸 호응하고 쫓아가는 친구가 그리고 진짜 저는 이걸 도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트렌드를 잘 찾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기 수능에 많은 레퍼런스를 가질 때
학교에서 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변형 문제 만들 때 이제 조교 풀리지 않고 재민이 풀립니다. 챗GPT 30만 원짜리 구독해 봤어요. 지금은 재민이가 더 잘 풉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변형 문제 열심히 풀려요. 근데 이놈의 대치동 내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재민이도 틀립니다.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제 변형 문제 만드는데 이 AI랑 같이 가는 걸 이제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그게 전달되길 원하는데, 몇 명의 학생들은 그래서 어려운, 이게 경기호구에 나온 킬러 문제입니다. 제가 숄컷을 알려줬어요. 야, 이 킬러 문제 쉽게 풀린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유사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단대부고를 기준으로 설명회를 몇 번을 했는데 제 학생이 아닌 다른 의대 학생들을 원장님이 안 쳤어요. 몇 명 안 쳤습니다. 단대부고 학생도 있었어요. 그 단대부고 탑티어 학생, 야, 너 프린트 공부하는데 박지원 선생님처럼 좋은 반에 있어요. 프린트 대응을 하는데 너 프린트 변형 어떻게 대응했냐?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본인이 만들기도 하고 가정하기도 바꿔보기도 하고 자기가 당연히 단대부고 내신에 최적화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마치 스스로 안다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 단대반에 최상위에 오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컷은 제가 명확하게 이제 해서 받을 거고요. 본인들이 이 제민이나 이런 챗GPT를 가지고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뭐 원인과 결과를 그림 지운다든지 미지수를 늘린다든지 등등 다양한 변형이 있을 때 그런 변형 문제들을 본인이 만들어 보고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세특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